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학감소 보험금 외 보험금 산정까지는 다 배웠어요.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조기파종 보험금 안에 조기파종 재파종에 관한 것과 조기파종 안에 그 보험금 특약 기간 안에 경작불능 보험금까지 배웠습니다. 조기파종보험금은 올해 새로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항상 시험의 단골 문제는 이전 거에서 바뀌는 내용과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단골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것 조기파종보험금 문제 잘 봐두시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저희가 조사료용 벼도 들어오고 사료용 옥수수도 들어오고, 그럼 조기 파종 안에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도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경작불능 보험금도 각각 종류별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문제풀이 하는 거 좀 잘 봐줍시다. 지난 시간에 단번 말씀드렸어요. 수학감소 보험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감소 보험금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보험 공식이죠. 가피자 공식이고요.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가피자 공식이기 때문에 이 피해율이 어때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주는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복숭아처럼 여기에 뭐가 붙나요?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 붙기 때문에 평, 수, 미, 병, 평 이렇게 간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품목 보겠습니다. 마양, 고오, 감, 차, 콩, 팥, 양배추 이렇게 갔습니다. 암기 팁은. 자, 콩과 팥 보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 기간 안에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하며 수학감소 보험금 산정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다가 뒤에 보험금 산정할 때 말씀드릴게요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벼가 그렇잖아요. 벼가 경작불능 보험금에 기간이 수학 개시 시점이 아니라 출수기 전으로 바뀌었어요. 훨씬 앞당겨졌다는 얘기예요. 보험 종료 기간이. 그래서 벼도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 되었어요. 65% 이상.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하고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일 경우에는 수학 감소 보험금, 수학불능 보험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콩하고 팥도 경작불능 보험금에 다른 것들은 다 경작불능 보험금이 보험 종료가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개시 시점인데 콩하고 팥이 또 바뀌었죠. 언제요? 종실 비대기 전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콩하고 팥도 벼처럼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훨씬 빨리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되고, 이때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다라고 하면 콩하고 팥은 수학감소보험금 산정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올해 봄에 항상 제가 구역장, 우리 우수조사자들 중에서 뽑아서 하는 조사서 구역장 뽑는 거 있죠. 구역장 시험을 봄에 저도 이제 한번 가서 같이 봤었는데, 물론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구역장 시험을 보니까 그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제 경작불능 보험 대상이 되었을 때 수학감소 보험금 산정 품목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가지를 적으시, 두 가지 이상 적으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콩하고 팥 요 부분 이거 구역장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면 좀 중요한 문제겠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자입니다. 감자 말씀드렸죠? 병충해 감수량이 플러스 된다는 거.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감자 괴근의 그 무게죠. 괴경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 비율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고 이것만 가지고 병충해 감수량을 바로 올리지 않죠. 어떻게 올리나요? 요거는 이제 이 방수량에 이것도 표본 구간 조사하잖아요. 표본 구간 여기 넓이 표본 구간 넓이를 가지고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 이거 역시도 조사된 대상 면적을 곱해왔고 우리 이 농지 안에 병충해 감수량이 모두 얼마이지라는 걸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옥수수 분목 수확감소 보험금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은 모두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금 그 피해율을 산정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 수확량만 산출하며 미보상 감수량을 알 수 있고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했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피해 수확량을 가지고 합니다. 피해 수확량이란 건 뭐 결국은 감수량이라는 거죠.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게 이게 일종의 실손 방식이죠. 바로 피해 입은 것만큼 바로 그게 가격 곱해가지고 그 보상해 줄게라는 거잖아요. 자, 보험금 공식은 우리가 여태껏 시설 보험금 할 때는 손자하고 뭘 비교했나요?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비교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시설은 80%에서 130% 내에 가입 가능, 90에서 130% 내에 가입 가능, 뭐 비가림이라 원해라. 이렇게 적게 가입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많게 가입하더라도 적게 가입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전부 보험으로 봐버립니다. 봐버려. 그래서 그대로 이 가격, 이 처음에 보험 가입금액 결정한 거대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주는 방식이고 그렇지만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손해액 난 거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가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는 게 일과목에서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0% 가입했다 또는 130% 가입했다. 적게 가입했을 때, 많게 가입했을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 금액이 달라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먼저 손해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게 다릅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참 헷갈렸거든요. 왜 시설들은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험가입 금액하고 비교하고 옥수수는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지. 이 산식 자체도 너무 헷갈리고 이거 그냥 외웠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저도. 근데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옥수수가 80에서 130% 내에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우리 밭작물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그냥 100% 내에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옥수수만 80%에서 130%예요.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런 공식이 들어왔다는 거. 자, 손해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비교하고 거기에서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은 80%밖에 하지 않았는데 손해액은 그때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80%만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도가 항상 뭐예요?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보험가입 금액만큼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만큼이 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요? 우리 보험금의 한도가 되는 거죠. 한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손해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피해 수확량. 결국 이거는 감수량, 얼마만큼 감소가 됐어. 감수량을 가지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 수확량에다 우리 처음에 가입한 가입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피해 수확량이란 게 뭐지라는 거죠.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미보상 감수량은 실제로 감소가 된 거이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감소량이 되나요? 어디로 가나요? 수확량에 갔죠.
수학량에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과수 계속 풀이할 때 수학량에서 착과 수학량 플러스 미보상 수학량에서 수학량에서 미보상에 대한 거를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감수된 거에서는 미보상 어떻게 해요? 빼잖아요. 그래서 피해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보상 감수량을 빼죠. 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손해액은 뭐예요?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은 감소가 된 거 지금 찾는 거잖아요. 감수량이 얼마지? 이거 찾는 거잖아요. 피해 입은 거.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서 뺍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안에 이 피해 수확량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원래 계산한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이다 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옥수수 손해액 산식에 별표 산식 있죠. 별표 산식에 가면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손해액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식이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는 우리가 항상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본 구간을 산정했어요. 산정하고 선정했죠. 선정했으면 그 표본 구간 안에 얼마만큼 나왔지 이거 산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은 얼마나 돼? 이 표본 구간이 몇 개야? 뭐 5개면 5개야. 이게 총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5주의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 이렇게 배웠죠. 콩하고 팥은 4주의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 이렇게 배웠습니다. 차는요. 규격태 0.04 규격태를 2개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0.08이 되는 거예요. 콩에 또 3파 전파가 달라서 3파는 규격태 1제곱미터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고 여기 위에 올라오는 이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확량 구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저희가. 자, 결국은 이 면적 합계분의 위에 뭐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조사를 하는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 대상에서 뺀 거 있죠? 기타미 면적은 조사 대상에서 뺐어요. 기타미 면적 곱하기 자, 기타미 면적은 수확을 안 해서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가지고 양을 산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수확량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핵심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본 구간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할까? 표본 구간 수확량을 산출해야만 표본 구간 면적분의 표본 구간 수확량 해가지고 뭘 알 수 있다고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고 이제 우리가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구하는 걸 배울 거예요. 감자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를 올려준다는 거네요. 작물 무게의 합계. 감자는 어떻게 했나요? 정상. 병충해 가시 있었어요. 병충해는 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구할 때는 정상하고 똑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50% 피해 있었죠. 50%는 50% 피해 그 무게 합계 곱하기 0.5만큼 인정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면 돼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80% 100%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80%는 피해가 80%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확량을 구해요. 피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0.2 곱하기 무게를 곱하기 0.2의 무게를 곱해주고 정상은 그대로 가지고 오겠네요. 더하기 정상 무게 됐나요? 차입니다. 차는
면적을 구할 때는 규격태 0.04 두 개니까 0.08에다가 표본 구간수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면적은 구했어요. 위에 그럼 수확량은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거죠. 우리가 표본 구간을 딱 정하고 나면 표본 구간에 먼저 몇 개 새싹수 먼저 땄지 기수학 새싹수를 저희가 셌어요. 순서가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확할 새싹 수와 무게를 산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기수학한 새싹수는 무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이제 따는 그 새싹의 무게와 개수를 가지고 기수학 새싹수의 무게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학 색싹수 곱하기 어떻게 이 무게를 모르니까 새로 딴 색싹수 있죠. 새로 딴 색싹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주면 기수학 색싹수의 무게를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근데 이 기수학은 기수학 비율을 얼마만큼 했지라는 기수학 비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수학이 몇 개가 됐지? 원래 전체는 몇 개였어? 이 기수학 비율을 구해서 뭘 산정했나요? 저희가 기수학 지수라는 것을 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곱해주느냐? 기수학 지수까지 곱한 게 이게 기수학 색사수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딴 거 무게도 와야 되겠네요. 네, 플러스 새로 딴 색삭수 무게 이렇게 오면 이게 차에 그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새로 딴 채삭수 개수분의 무게 곱해주고 기수학 지수를 곱할까?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내 새싹수 무게는 다시 와야죠. 이 새싹수 무게. 이거 여기까지가 기수학 새싹수의 무게고 뒷부분 새로 딴 새싹수의 무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곱해주는 게 뭐였나요? 차는 보통 우리 밭작물은 두둑이 있고 고량이 있어서 이거를 일항폭에서 일항폭을 다 쟀어요.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폭 이렇게 해서 표본구간 면적을 구했는데 차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규격태 2개를 설치해갖고 했어요. 이 고랑은 전혀 배제가 되었네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수확 이 고랑을 제외한 수확 면적률이 얼마지? 이거 묻는 거예요. 왜? 여기 두둑이 S만 땄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수확 면적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차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마늘입니다. 양파 마늘도 80, 100%만 있죠. 양배추처럼. 하지만 양파 마늘은 일찍 수확했어요 하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비대 추정 지수에 1을 더한 값을 곱해줍니다. 앞으로 잔일수가 얼마 남았지? 곱하기 비대 지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산출하더라.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양파는 그거를 조금 건조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중량이 확 줄지는 않은데 마늘은 처음에 캤을 때에서 이렇게 건조했을 때 이 중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상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얼마만큼 주냐면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70% 정도. 지수로 하면 개수로 하면 0.72, 0.7 정도가 한산 개수가 돼서 이 지수만큼 곱한 무게로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50%형, 80%형, 100%형이 있죠. 자, 100%형은 제외, 정상 고구마 가지고 오고 50%는 0.5, 80%는 P가 80이기 때문에 무게는 0.2 가지고 옵니다. 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유일하게 별표죠. 옥수수가 왜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계속 수확량을 가지고 비율을 산출하는데 옥수수는 피의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도 특이하고 다른 건 모두 다 중량을 재요. 표본 구간의 수확량 중량을 재는데 옥수수는 중량을 안 잰단 말이에요. 옥수수는 뭐요? 길이를 잽니다. 뭐인 길이요? 착립장의 길이. 옥수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착립 알이 달려 있는 그 길이입니다. 그래서 착립장의 길이라고 하고요. 길이를 가지고 17cm 이상이야 라고 하면 정상이네.
15 이상 17 미만이야 하면 중 50% 피해 입었네. 15 미만이야 하면 100% 피해 입었네. 이거는 뭐요? 피해 입은 거 가지고 오니까 15에서 17 사이 0.5 가지고 오고 15cm 미만 100% 피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옥수수, 중옥수수, 하옥수수 값은 그대로, 중옥수수는 0.5 곱한 거 가지고 피해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별표. 자, 대신 개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요? 중량을 모르잖아요. 중량을. 피해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나는 개수만 가지고 와서 중량을 몰라. 중량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는 표준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차 연농이온은 160g, 미백이온은 180g, 미역찰 190g. 그 이야기 이거 막 그 일과목 할 때 말씀드렸죠. 미군 백인 키는 180, 미군 흑인은 더 크더라 190.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요 원래 실은 대학찰은 옥수수 만든 이 대학찰이라고 하는 거 대학 교수님이 이거 처음에 개발해서 대학찰이라는 걸 붙었거든요. 대학 교수님 키는 160이다. 이렇게 160, 180, 190 이렇게 암기하면 좀 잘 안 잊어먹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표준 중량을 곱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별표 산식에는 나와 있죠. 옥수수는 항상 지수 두리를 데리고 다니더라. 뭐요? 제식 시기 지수와 제식 밀도 지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건 나중에 보험금 산식 좀 더 구체적으로 산식 배울 때 할 거고요. 지금 피해 수확량은 아무튼 중, 하, 착립장 길이, 그 길이에 맞는 개수만큼 곱해서 표준 중량을 곱하는구나. 왜? 옥수수는 중량 조사를 하지 않았고 표준 중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품종마다에 맞는 표준 중량을 곱해서 피해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콩, 팥입니다. 콩하고 팥은 우리가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었어요. 논작물이 그랬나요? 네, 논작물에 벼, 밀, 보리가 그랬어요. 벼에는 매배도 있고 찰배도 있는데 매배는 15%, 기준 함수율이 찰배는 13%. 그래서 매, 콩, 찰, 밀, 보리 이렇게 순서대로 갔어요. 매배 15%, 콩 14%, 찰, 밀, 보리 13%. 14%이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얼만데 14% 0.14를 뺀 거예요. 뺐더니 0.86이 되죠. 그래서 이 0.86을 곱한 겁니다. 이래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에 다시 0.86을 나누어서 계산한 중량합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중량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이건 이제 함수율로 중량을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중량 함수율을 감안해 준다는 거예요. 곱하기 1S 함수율을 뺀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 조사한 함수율을 뺀 값에다가 기준 함수율 1-0.86, 1-0.14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이걸 설명해 놓은 글이 이 글인 거예요. 그래서 1 조사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에 뭐요? 요걸로 나눈다고. 1 0.14. 이 1에서 기준 1에서 기준 함수율 0.14, 14%만큼 뺀 거가 되기 때문에 0.86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산정한 값이 콩팥의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 되더라. 결국은 함수율을 감안해 주더라. 유일하게 함수율을 감안하는 거 콩팥입니다. 기수학 비율은 이제 앞에도 한번 봤었어요. 저희가 봤었고 기수학이 뭐 한 30% 됐어요 라고 한다면 기수학 지수 얼마? 0.975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표본구간 면적 합계. 앞에 우리 표본구간 면적을 어떻게 산출해요 하는 걸 배웠고 합계는 어떻게 산출해요? 왜? 표본구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2개,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합계 어떻게 산출해? 이거 묻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콩팥, 차를 제외한 나머지 밭작물 표본구간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표본구간 면적 구하는 거는 상세가 있었죠. 몇 개의 1항 길이? 5주의 1항 길이.
기억나시죠? 5주의 일한 길이 됐습니다. 콩하고 팥입니다. 콩하고 팥은 일한 길이 일항포 가는 거 그 하고 이제 표본 구간 합계를 하는 건 같은데 몇 주? 4주의 일한 길이. 이거는 전파가 되겠고요. 3파는 규격의 원형이나 또는 표본 구간 규격 면적을 통해서 산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차입니다. 차는 구격대 20 곱하기 20 두고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0.08, 0.04짜리 두 개니까 곱하기 2에서 0.08 뭐 표본 구간수에다가 곱하기 표본 구간수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 면적은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미고기수입니다. 이랬죠. 실제 실미고기수는 종합과수 적가준 종합이고 실미고기수 적가준 종합이요. 실미고기 종합과수 그다음에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밭작물 이렇게 갔죠. 자, 이것도 실제 경작에 빠졌네요. 실제 경작 면적에 수학 불능 면적, 타작물 미부상 면적, 기수학 면적이 빠지면 됩니다.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갑니다. 병충해 감수량입니다. 병충해 감수량은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정상으로 들어갔어요. 정상하고 똑같이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구합니다. 따로. 그건 어디에 산정을 할 때? 피해율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 수확량 산정할 때는 정상으로 들어가고요. 피해율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구간 병충량의 합계를 산정합니다. 표본 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계에는 각 표본 구간별 병충해 감수량을 합하여 산출하더라. 그럼 어떻게?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를 입은 궤경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병충해 인정 비율을 곱하더라. 궤경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인정 비율을 곱하더라. 그럼 이 손해 정도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전 시간에.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다르더라. 손해 정도를 1에서 20만큼 입었어요 하면 손해 정도 비율은 20%. 21에서 40%만큼 먹었어요 라 하면 40%. 41에서 60%예요. 60%. 끝다니까 다 가지고 갑니다. 80%, 100%. 손해 정도 비율이 70% 나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 그냥 비율 그대로 곱하면 돼요. 하지만 손해 정도를 줬을 때는 손해 정도 비율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비율입니다. 인정비율은 우리가 이미 1과목에서 1차가 아니고 1과목에서 암기를 하고 왔죠. 자,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고 1급 인정비율 90%, 2급 70%, 3급 50%입니다. 1급은 이거 했죠. 감자와 무 둘이 갈쭉 끓이다가 영무에 가입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고 2번 마더, 홍시, 홍시를 했어요. 마들, 홍시, 금진했어. 풋, 줄줄이 아방균이 돼서 더, 혹시 맞죠? 금진했어. 그러니까 풋, 줄, 아방균, 균핵변, 균이더라.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써요? 반쪽단 흰 오겹살에 큰 파를 재뿌리듯 해서 먹었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 팁은 실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암기 팁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쉬운 암기 팁을 가지고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 암기하시면 됩니다. 고추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고추는 이게 70%, 50%, 30%더라. 고추 기억나시나요? 역세, 풋바탄, 제시, 담담, 흰균, 무진기 이렇게 고추 암기했었죠.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 유일하게 콩하고 팥만 가능하죠. 자,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수조사 면적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수조사에서 나온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안에서 나온 수확량이기 때문에 뭘 더해줘야 되나요? 전체 이 중량에다가 기타미 면적은 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미 면적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량도 전체를 인정하지 않죠. 콩하고 팥은 뭐예요?
맞아요. 함수율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중량 나온 거에다가 내가 조사한 조사 함수율에다가 뭐요? 원래 기준이 뭐였지? 기준 함수율을 빼더라. 그래서 이게 0.14이기 때문에 0.86을 뺀 겁니다. 전체 종실 중량에 1 마이너스 함수율을 뺀 거, 이 조사 함수율 뺀 거에다가 0.86 나눈다는 말이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14%뺀 거 나눈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수조사 수확량 산전방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뭐였나요? 네, 관건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거였습니다. 수확량 합계 산정 이거는 앞에 우리가 쭉 설명해 놓은 거를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수확량의 공식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조사 대상 면적을 더하고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의 기타미 면적을 곱한 거더라. 모든 공식이 같죠. 옥수수를 제외하고. 맞나요? 자, 핵심만 보겠습니다. 마늘, 양파 비례 추정 지수 있어요. 보통 마늘은 0.8%, 양파는 2.2%라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 실무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수를 바꾸면 0.008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 0.022 된다는 거 이거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1 플러스 비례 추정 지수 더해서 이걸 곱해 줍니다. 최대 지름 있는 거 유의하세요. 마늘, 양파, 감자. 양파 6cm, 감자 5cm, 마늘 한지형 2cm, 난지형 3.5cm. 80% 100% 구분합니다. 80% 피해를 100% 구분하는 거 마늘, 양파, 양배추 같이. 자, 마늘은 특이한 게 많아서 계속 시험에 잘 나왔었죠. 작년에 안 나왔고 작년에는 콩이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자, 마늘은 환산 개수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하는 과정 중에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 환산 개수가 난지형은 0.72, 한지형은 0.7. 기억, 니은, 난지형 두 번째. 7이 2자 붙는구나. 암기하고 가십니다. 고구마 50, 80, 100%입니다. 50, 80%만 0.5, 0.2 정상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옥수수입니다. 유일하게 중량 산출을 안 하는 거 옥수수. 기리제입니다. 기리제에서 중하 15에서 17cm 미만, 15cm 미만. 그래서 하, 중, 옥수수 개수에다가 피해 지수 곱해준 거. 중거에다 뭘 곱한다고요? 중량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중량을 곱해주더라. 대학찰 160, 미100, 180, 미역찰 190 이렇게 갑니다. 감자입니다. 제일 유의해야 될 거 감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렵게 출제되는 게 감자. 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전하는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대 지름 5cm 미만 피해 정도 50%인 거, 실제 무게 50%. 그리고 실제로 병충해 감수량은 표본 구간 수확량 산출할 때는 어디로 들어와요? 정상으로 들어간다는 거. 병충해 감수량 별도 산출입니다. 차입니다. 차도 조금 별표죠. 왜? 다른 거하고 구하는 게 좀 더 복잡하더라. 자, 기수와 색삭이 있는데 이 색삭수를 모르니까 새로 딴 새싹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서 기수학 무게를 알아내고요.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고 이게 기수학 무게고 새로 딴 새싹수 무게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게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죠. 기수학 지수 문제 조건에서 지어집니다. 수학 면적률 역시도 문제 조건에서 지어집니다. 콩입니다. 콩, 파다와 같이죠. 자, 파다와 같이 함수율 3회 측정, 전수조사는 10회 측정입니다. 자, 중량에다가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 뺀 거에다가 그거를 곱합니다. 곱해서 다시 나누기 1 마이너스 0.14, 0.86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양배추 80%, 100%, 그러니까 80% 양만 0.2 곱하고 정상은 정상 무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바로 나오겠네요. 자, 관건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 최대 지름 3.52cm 비대 치중 지수 중요하고 한산 개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지금 표본 구간 수확량 한번 구해볼게요. 자, 표본 구간 면적이 들어갔네요. 표본 구간 수확량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는 거죠. 정상 마늘 중량 가지고 옵니다. 최대 지름 미만 마늘 중에 80% 피해 마늘 중량 곱하기 0.2. 80%니까 수확할 수 있는 건 0.2라는 얘기예요. 자, 누적 비대 추정 지수입니다.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의 환산계수. 이건 빨간색 표시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마늘은 환산계수 따라오더라. 5주 일항 길이 일항폭의 표본 구간수가 오더라. 됐나요? 마늘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양파 최대 지름 6cm. 정상 마늘 양파 오고 마늘 정상 양파 오고 6cm 미만인 거 80% 100% 피해. 100% 피해는 수확량이 없으니까 80% 피해 양파 중량에다가 80%니까 0.2만큼 수확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입니다. 5주 일항 길이 일항폭 표본 구간수 같습니다. 마늘 왜 비대 추정 지수 적용하는지 수확한 마늘은 요것만 해요. 그죠? 뭐 수확할 때 수확 적기까지 마늘 무게가 이것만 해요. 근데 실제 수확 적기에 수확을 했으면 계속 무게가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건데 일찍 수확해서 더 작잖아요.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 앞으로 남은 잔여 일수만큼 비대가 얼마만큼 될 거야? 비대 지수를 곱해서 비대 추정 지수를 산정합니다. 지금 여기 1, 이 마늘 크기 1에다가 이거만큼은 더 성장하겠네 만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확 적기에는 이렇게 커질 건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요거 반영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확 적기에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유통될 때까지는 자연적으로 건조되면서 무게가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곱해준다고요? 환산괴수를 곱해준다고요. 난지형은 0.72, 한지형은 0.7. 판매 때 하는 건조된 마늘은 무게가 더 줄은 거입니다. 그래서 마늘 단위 면적당 수확량 한번 구해볼게요. 마늘이에요. 1.0, 2.0, 7과 면적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2 곱하기 7 그대로 왔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구간 총 수확 무게 올려볼게요. 정상이 8kg예요. 그럼 8kg 그대로 왔네요. 최대 지름 3.5cm 미만. 3.5cm 미만이란 것은 난지형이겠네요. 자, 80% 피해 인정 2kg입니다. 80% 피해 인정 2kg니까 2kg 왔는데 80% 피해니까 몇 킬로 수확할 수 있어요? 몇 프로 수확할 수 있어요? 0.2, 20%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0.2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대 추정 지수 반영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원래는 요거만큼은 1인데 여기서 더 성장할 거야. 남은 잔여일수만큼. 잔여일수가 며칠이다 줬죠. 수확기 잔여일수 10일. 마늘은 1일당 0.8%, 0.008 지수를 곱해주면 요게 누적 비대 추정 지수 반영. 자, 3.5cm 미만은 난지형이죠. 난지형의 환산계수 0.72 곱해주면 이게 마늘의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마늘이 제일 복잡하고 추가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마늘만 잘 연습을 해놓으시면 다른 것들은 이거 없잖아요. 맞나요? 요것만 하기 때문에 마늘만 잘 이해를 하시면 다른 건 다 그냥 무사 통과된다고 하기 때문에 마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양파는 마늘하고 같이 요거만큼은 더 있죠. 비대 추정 지수. 한산계수까지 달고 오는 거 마늘만 그렇다고요. 마늘만 잘해두시면 다른 건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50%, 80%죠. 50%는 0.5, 80%는 0.2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5주 일항 길이, 일항폭, 표본 구간수 동일합니다. 옥수수 별표였죠. 손해액,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 바로 식으로 가져왔어요. 자, 감수량을 빼야 됩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거기다가 가입 가격.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럼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에다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옥수수 같은 경우는 피해 수확량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기타미 해서 조사 안 한 거 가지고 왔어요. 수확량으로 잡아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피해 수확량을 구해요. 옥수수는 피해 본 거 구한다는 얘기에서 기타미를 안 가져오고 뭘 가져오나. 그래서 고사 면적을 가져온다고. 왜? 피해 입은 거 가지고 오니까. 이건 수확량 구하는 게 아니니까. 감수된 거 얼마지 찾는 거니까. 그래서 고사 면적을 가지고 오고요.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뭘 가지고 하나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한다는 거 요거 유의해 주시면 돼요. 옥수수 보험금 가입 금액도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는구나. 왜 옥수수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특이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5주 일한 길이 일항포 표본 구간수는 같아요. 하 옥수수 개수, 자 이게 피해 입은 거 100%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중 옥수수 개수는 50%만 인증이니까 곱하기 0.5. 중량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온다고요? 표준 중량 가지고 온다고요. 대학찰 160, 미백이호 180, 미흑찰 190g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항상 때리고 다리는 거 지수 둘이 데리고 다닌다고 했죠. 제식 밀도지수, 제식 시기지수가 중요해서 지수들이 데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자 표본 구간 수확량 구할 때는 정상 감자, 병충해 감자 그대로 들어와요. 자, 표본과 면적 같죠?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 중량 0.5, 50% 인정. 이건 같아요. 병충해 감자 중량이 정상과 똑같이 무게가 산출된다는 거 중요 별표입니다. 하지만 병충해 감수량은 따로 구해요. 맞나요? 병충해 감수량은 따로 구하더라. 자, 병충해 감수량은 궤경의 무게,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 곱하고 인정 비율 곱하더라. 병평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충해 감수량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자, 병충해 감수량입니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정상 감자 중량, 병충해 감자 중량 50%, 표본 구간 면적 이렇게 왔지만 병충해 감수량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에 인정 비율 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병충해 감소람도 표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표본 구간 똑같이 5주 일한 길이 5주 일항포 표본 구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병충해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면적 안에 있는 거를 조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 온다는 거. 결국 이것만큼이 뭐예요? 병충해도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죠. 차입니다. 차 별표죠. 자, 별표가 계속 맞네요. 자, 똑같습니다. 수확량 구하는 건 같고요. 차 보겠습니다. 차는 0.08 규격태 0.04 규격태가 두 개니까 0.08이 붙었고 표본 구간 수가 왔어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에 오고 수확 면적률이 따라옵니다. 자,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어떻게 구해요? 볼게요. 기수와 색사수를 이제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새싹한 새로 수확한 새싹수 분의 새싹 무게를 가지고 기수와 색사수 무게를 유추해서 내고요. 곱하기 기수학 지수도 곱하더라. 요거만큼이 기수와 색사수 무게를 구하는 공식이고, 그렇죠. 새로 수확한 색싹 무게도 더해줘야죠. 그리고 자, 고랑의 거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 면적률 곱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하면 차도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풀이도 재미가 있고. 콩하고 팥입니다. 기준 함수율이 있고 조사 함수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조사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자, 전체 중량에다가 함수율 1 함수율 나누기 1 기준 함수를 책에는 0.86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하고 팥은 4주 일한 길이니까 4주 일한 길이 곱하기 일항포 표본 구간수 하든지 또는 1m 이상 또는 1제곱미터잖아요. 1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1제곱미터 이상 그 표본 규격의 원형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표본 구간의 가로 또는 세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다음에 보험금을 이제 어떻게 더 자세하게 산출해요? 실은 여기 보험금 산출한 거 다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품목별로 보험금 어떻게 산출해요?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 별표 산식 있죠? 별표 산식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하고 해서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하더라.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려면 표본 구간의 면적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표본 구간의 수확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수확량 구하는 거, 면적 구하는 거, 면적분의 수확량 하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수확량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고 조사하지 않은 기타미 면적은 어떻게 해?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으로 구해주더라. 하지만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옥수수는 다르더라.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의 고사 면적을 곱해주더라. 왜? 이거는 피해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옥수수는 자, 개수를 가지고 하더라. 개수를 가지고 하니까 중량을 표준 중량을 곱해주더라. 지수들이 데리고 다니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험금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